혹시 주변에 고치고 싶은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꾸 말을 끊는다든지, 대화 중에 휴대폰만 본다든지, 늘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들 말이에요. 이런 버릇들이 쌓이면 가까운 사이라도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막상 그걸 지적하려고 하면 괜히 어색해지고 분위기도 싸해질까봐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심지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버릇들을 조금씩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것도 단 10초, 아주 짧은 순간에 말이죠. 진심을 담은 짧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책 한 권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오디오북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고치고 싶은 버릇 10가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말투와 태도가 효과적인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억지로 고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듯 바뀌게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지적하지 않아도, 부담 주지 않아도 관계는 충분히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째, 말을 자꾸 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 얘기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자기 얘기를 시작한다든지, 회사 회의 중에 내가 무슨 말 좀 하려고 하면 동료가 먼저 나서서 말해버리는 경우죠. 가족끼리도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말야 하면서 자기 얘기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말을 끊었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잠깐만 내가 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들을게 하고 웃으면서 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는 게 좋아요. 너무 정색하면 분위기만 싸해지니까요. 이렇게 하면 내 말에 집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고 나도 말할 기회를 양보하지 않게 되니까 서로의 대화 흐름이 조금씩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무조건 악의적으로 말을 끊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성격이 급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색하거나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있어라는 걸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반복되면 상대도 기다리는 습관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내가 자꾸 끊었구나 하고 눈치채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조심스러움이 생기면 대화의 질도 훨씬 좋아지게 되죠. 둘째, 대화 중에 휴대폰만 보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죠. 하지만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 폰만 보고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 입장에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식사 중인데 연인이 계속 SNS만 보고 있다든지, 친구랑 이야기 중인데 눈은 계속 화면에 가 있다든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굳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이럴 때는 우리 지금 둘만 있는 시간인데 이 순간이 좀 아깝지 않아 라고 조용히 말해보는 게 좋아요. 또는 나랑 있을 때는 폰보다 내가 더 재밌어야 할 텐데 하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하면 폰 보지 마라는 말보다 너와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더 잘 전달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폰을 보는 이유가 정말 딱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색하거나 핀잔 주는 방식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다음번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대화가 한층 더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상대도 내가 폰만 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고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셋째, 늘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뭘 하자고 하면 늘 그건 안 될 거야, 귀찮아 같은 말을 먼저 꺼내요. 처음엔 그러려니 해도 자주 듣다 보면 나도 기운이 빠지고 점점 대화가 힘들어지죠. 예를 들면 여행 가자고 했더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라거나 새로운 걸 하자고 했더니 에이 재미없어라고 하는 식이에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금방 피로해지거든요. 이럴 땐 그래도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처럼 긍정적인 여지를 남기는 말로 대응해보세요. 또는 또 부정 모드네 하고 웃으며 넘기는 것도 좋아요.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살짝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하고 자연스럽게 대안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렇게 긍정의 말씨앗을 하나씩 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의 말투에도 작은 꽃이 피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말투가 바뀌면 생각도 분위기도 조금씩 더 밝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넷째,
말을 너무 느리게 하거나 맥락 없이 돌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할 때 상대가 너무 느릿느릿 말하거나 도대체 결론이 뭔지 모를 정도로 맥락 없이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타요. 예를 들어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 말이야 뭐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맴돌기만 하면 듣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도대체 무슨 얘긴데 싶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무작정 재촉하거나 빨리 말해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결론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초점을 잡아주는 말이 좋아요. 또는 궁금한데 그 얘기 핵심만 먼저 알려줄 수 있어 하고 웃으며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긴장하거나 불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중심을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너무 산만하게 퍼지면 지금 그 얘기 진짜 재밌는데 나중에 자세히 듣고 일단 이 얘기부터 마무리해볼까 하고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핵심을 잡아주면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태도니까요.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방도 내가 좀 돌려 말했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점점 간결하고 명확한 말 습관으로 바뀌게 도와줘요. 다섯째, 항상 자신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답정너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 뭔가 의견을 나누고 싶어도 그건 말이 안 돼. 내 말이 맞아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중에도 꼭 한 명쯤은 그런 타입 있잖아요. 이럴 땐 직접적으로 너 왜 그렇게 고집이 세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다르게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틈을 만들어주는 말이 좋아요. 그리고 너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이쪽에서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더라고. 같은 표현은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상대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감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다른 시선을 제안하는 식으로 말해보면 상대도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물러서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섯째, 사사건건 지적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있으면 늘 뭔가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해? 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꼬집는 스타일이죠. 처음엔 도움 주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는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가끔은 그냥 지켜봐 줘도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또는 너 말은 맞는데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더 잘 들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투에 대해 얘기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상대도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 하고 돌아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지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나에게는 좀 부담스럽다는 걸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지적 자체보다 말하는 방식에 신경을 쓰게 되고 점점 더 조심스럽고 배려 있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일곱째,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날씨가 덥다, 회사가 싫다,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 등등. 처음엔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지만 반복되면 듣는 쪽은 굉장히 지치죠. 이럴 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요즘은 좋은 일은 없었어 하고 질문 방향을 바꿔보세요. 또는 너 얘기 들으면 공감은 되는데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건 어때? 하고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말들은 단순히 불평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보자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상대가 불평을 통해 관심이나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욕구는 인정해주되 방향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분히 이어가다 보면 불평의 강도도 줄어들고 점점 더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해지죠. 여덟째, 말끝마다 근데를 붙이며 의심하는 사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건 위험하지 않아? 하면서 뭔가 늘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괜히 움츠러들게 만들죠. 이럴 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상대의 근데를 그래도로 돌려주는 식의 말이 효과적이에요. 또는 내 말 들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도 있겠네. 고마워. 근데 난 그래도 해보고 싶어처럼 받아치면 부드러우면서도 내 의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심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긍정의 방향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단순한 반박보다 대화를 통해 균형을 잡아가는 기분이 들게 되고 점점 말투나 태도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죠. 아홉째, 대화 중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고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나도 어제 말이야 하면서 말을 뺏어가는 식이죠. 대화가 아니라 그냥 발표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그 얘기도 듣고 싶은데 내 얘기 잠깐만 더 들어줄래?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또는 내 얘기도 재밌겠다. 근데 내 얘기도 아직 안 끝났거든 하고 웃으며 말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가 또 말 끊었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상대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감정을 섞기보다는 살짝 타이밍을 잡아주는 식으로 대화를 조율하면 자연스럽게 말의 흠이 바뀌게 되죠. 열째, 대화를 늘 회피하거나 아무 말이나 해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요. 이런 태도는 마치 나와 이야기하는 게 귀찮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대화의 끈을 잡고 싶어도 상대가 자꾸 피하거나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점점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지치게 되죠. 이럴 땐 너랑 얘기하면 난 좋아. 내 생각 궁금해서 그래 하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또는 괜찮아. 정답 말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줘도 돼 하면서 편안함을 주는 게 좋아요. 상대가 말수를 줄이는 이유는 피곤하거나 말 실수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말할 공간을 열어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다가가는 말을 해주면 상대는 점점 마음을 열고 대화에도 조금씩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말버릇과 태도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말투 하나, 시선 하나, 태도 하나로도 사람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관계가 따뜻해지기도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너랑 더 잘 지내고 싶다는 그 마음일 테니까요. 오늘의 작은 팁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편하게 또 만나요.